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겐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중국 경제 망가지는 거에 비해서 진짜 정보가 없는 편이긴 하죠. 물론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도 심하지만 우리의 관심도도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최근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도 있었고 하니 지금 중국 상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양회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동안의 중국 이야기에 관심을 좀 끄고 있던 분들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중국 경제를 다루는 언론 보도를 보면 헝다, 비구이위안, 중쯔그룹 등 대형 부동산 회사나 대형 그림자 금융기업들의 그런 굵직굵직한 소식들 위주로 주로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 말한 기업들이나 금융권도 금융권이지만 구조적인 모든 위험 요인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꼬여있는 총체적인 위기인 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최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중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불황으로 수출 감소, 일자리 감소, 거기에 임금 하락에까지 이르고 있어서 지금 중국의 일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농촌 이주 노동자들이 찾는다는 광둥성의 수출 중심지인 둥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일자리 수가 25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계 보니까 실제로 춘제 이후 현재 16만 3천 개까지 그렇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일자리 감소가 제조업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급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저장성에서 수출용 조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출 주문량이 줄면서 지금 일보다 근로자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한 테크놀로지 업체의 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에서 수출 계약 부족으로 올해 들어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도 못한 공장들까지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고가 그만큼 많은 모양이죠. 네.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는 수출이 급격하게 줄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 여파로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이제 하락하고 있는 지경인데요. 원래 중국의 노동시장 흐름상 전통적으로 춘절 연휴 직후에는 노동자들이 고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가장 부족한 시기로 보통 이때가 임금 수준이 높은 기간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으로 선전과 둥관 지역의 노동자 시급 같은 경우 지금 3년 전에 비해 임금이 3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지역의 중국 노동자들이 3년 전에 10,000원 받고 하던 일을 지금 3,000원 정도만 받고 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 3,000원 받고 하는 그 일자리조차도 지금 부족하단 말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들 수 있는 의문이 중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용불안 문제가 그럼 양극화 때문에 그런 거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차라리 양극화라면 고학력 고임금 일자리는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지난 1월에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는 중국 실업률이 5%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면서 신규 취업이 안정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실업률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중국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 발표 자료를 보면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고학력 고임금 일자리 역시도 지금 심각한 취업난이 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상하이에 있는 국립연구 중심의 명문종합대학인 푸단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부 졸업생 3,226명 중에서 취업자 수는 단 583명으로 취업률이 18.1%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명문 칭화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 졸업생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일자리를 찾았다는 학생은 단 15.2%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명문대 나와도 창업까지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일자리 구한 학생이 10명 중에 2명도 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스카이 대학 졸업해봐야 10명 중에 8명은 취업 못해서 백수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 고용시장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이었나? 그때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했는데 이게 그럴만하네요. 네. 게다가 지금 중국 경제가 심각한 게 중국 지방정부에서 월급을 제때 못 줘서 공무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 일까지 최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이 3개월 동안 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은 그런 국가한테 토지 사용권을 받아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중국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식으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이 급감하게 된 겁니다. 당장 2022년부터만 보더라도 중국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그렇게 얻은 수입이 20%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 지방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 살린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국 지방정부들이 중국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집 사라고 지금 그렇게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걔들이 그런다고 집을 어떻게 삽니까? 이게 그 내용은 뒤에 나와요. 이게 중국 신문 주간이란 데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한테 신규 아파트 분양받으면 주택 구매 보조금이라는 걸 지원해주고 여기에 최근 5년 내에 졸업한 대학 졸업자 중에서도 집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취득세 전액을 또 지원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들 학생들이 집을 살 만한 그런 경제적 능력 자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의도는 이거예요. 본질은 이들 학생들 부모들한테 자녀 명의로 집을 한두 채 더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정책인 거죠. 네, 이게 대놓고 부동산 경기 띄운다고 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 중국 국민들한테 반감 살 수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부동산 경기 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만큼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심각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런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난을 피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가 구금된 중국 이민자 수가 1년 새에만 10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 불법 이민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자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국민들까지도 중국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중국을 탈출하는 이들 대다수가 극빈층이 아니고요. 의사라든지 망한 중소기업의 오너,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회사원 등 중산층 이상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지도부에서는 아직도 말로는 중국 경제가 건재하다 하면서 그렇게 선전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경기 침체 때문에 타격받은 중산층들이 도저히 중국 내에서는 탈출구가 없다고 느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지금 계속 해외로 떠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이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사 찾아보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에서 결정적으로 더 심각한 포인트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중국 경제의 소비에트화 현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경제가 경제 본연의 역할보다는 공산당과 당이 내세우는 이념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소비에트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건데요. 경제 소비에트화의 특징은 이겁니다. 민간이 아닌 국영기업의 규모와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영기업 비중이 커져서 문제라기보다는 흐름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공감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은 초고도 경제 성장을 달리게 됩니다. 그런 고도 성장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비중 역시도 엄청 크게 늘어가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중국 경제는 국영기업들이 주도해서 그렇게 산업을 끌고 갔다는 건 다들 잘 아시잖아요. 중국의 국영기업이 산업을 리드하면서 판을 깔아주고 민간기업이 따라오고 그랬죠. 그쵸. 그렇게 2000년대 초반 초고도 성장을 하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시다시피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익을 내는 게 제일 목표잖아요. 그런데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영 목표 자체가 민간 기업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도 성장 시기에는 국영기업들도 이익을 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영기업들은 이익도 이익이겠지만 일단 그것보다 국가 발전이나 시스템 유지, 일자리 등 사회 안정을 유지시키고 추구하는 게 더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영기업을 평가할 때 오로지 수익 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국영기업은 수익 이상으로 하는 역할이라는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중국이 시장을 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거대했고요. 그리고 이익 추구가 제일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2010년대 이후로는 중국 경제 성장이 서서히 꺼져가는 과정에서 국영기업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2000년대 초반에야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니까 그때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정체되면서부터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좀비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좀비 국영기업 문제가 중국 경제에서 고착화된 문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아무튼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기술 제재까지 시작되고 그나마 경기를 억지로 떠받치고 있던 부동산까지 한계에 달하면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고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 국민들의 민심까지 급격하게 나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다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경제 발전보다도 사회 안정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좋게 말하면 사회 안정이고 정확히 말하면 통치 체제의 안정이죠. 그쵸.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회 안정이 중요한 건데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민심이 나빠지다 보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기조를 그전보다 더 강화하기 시작해요. 아마 중국 경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라도 최근 중국이 경제 나빠지고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가 완성된 뒤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얼마나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한지는 대충은 아실 겁니다. 2021년부터 시진핑 중심의 중국 정부에서는 다 같이 함께 잘 살자 해서 공동부유라는 걸 내걸어서 민간 기업에 엄청난 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 시진핑은 공유제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자원 배분에 있어 정부가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는 건데 시진핑이 그 역할에 정부를 강조한다는 건 대놓고 사회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영기업이 앞장서고 민영기업은 퇴장한다는 국진민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좀비화되어 있는 국영기업을 더 지원하면서 추가로 국영기업을 더 늘리는 겁니다. 반면에 민간기업들은 규제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더 흡수하도록 해서 민간기업은 더 위축시키고 국영기업들을 더 많이 확대하고 늘려가는 정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통치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 효율 측면에서는 당연히 아니죠. 시장에서 국영기업의 영향력을 더 커지게 하고 민간기업에게는 규제를 크게 늘려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면 중국 당국한테는 경제에 있어서도 통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 가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이 중국 당국이 때려잡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그쵸.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민간기업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제일 먼저 꺾어야 할 대상이죠. 워싱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중국 100대 기업 주식의 시가총액을 살펴본 결과 국영기업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2021년만 하더라도 60%에 달했던 민간기업의 시가총액 규모가 40%대까지 내려앉게 됐는데요. 불과 2년 만에 민간기업 급추락과 국영기업 급상승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 소비에트화의 전형적인 현상인 겁니다. 경제 논리가 아닌 통치 논리로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게 단순히 경제정책 차원이 아니라 사회 체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게 작년부터 중국 국영기업마다 인민무장부라는 걸 설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인민무장부라는 게 이게 민병조직 같은 건데요. 사실 1980년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로 자취를 감췄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각 국영기업에 설치하면서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 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재난이나 전염병을 통제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마오쩌둥 집권 때 민병대가 농촌 지역까지 말단 조직을 다 갖추고 마오쩌둥에 반대하는 사람 색출하고 결속력 강화하고 질서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상하이 투자그룹, 우한 농업그룹, 후이저우시의 수력공사, 교통투자공사 등등 각 지역 국영기업 곳곳에 인민무장부가 설치되고 있고요. 지난달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간기업에도 이 인민무장부가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인민무장부의 재등장이 중국 사회의 내부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중국 당국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기강을 다잡는다는 동시에 해외 분쟁 가능성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거라고 합니다. 예비군처럼. 네.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한 연구원도 CNN에서 군이 지휘하는 기업 민병대는 소비자 불만이나 직원 파업 등 사회 불안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진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공산당이 그렇게 진행했을 거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영기업 확대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통치의 안정,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게 이런 부분을 통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렇게 국영기업의 비중을 늘려가는 중국 경제의 소비에트화라는 게 1차원적으로만 볼 내용은 아니네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자본 입장에서 이런 중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이탈하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더 하면 됐지 덜 하진 않을 거고요. 한때는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정치체제는 고수한 채
시장 경제만을 받아들일 때 중국식 자본주의니 혹은 하이브리드 경제니 하면서 중국 경제를 가지고 온갖 미화시키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회주의라는 원래 본연의 중국 경제의 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좋을 때는 탈을 쓰고 있었던 거죠. 네. 이게 마치 우리가 아는 인간관계하고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보면 평소 잘 될 때야 사람이 성격도 좋고 협조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온갖 사람 좋은 모습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힘들 때 보면 이제 그때 진짜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때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 케이스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굳이 중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림자 금융 등의 금융부실 문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중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 어떻게 침몰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에서 시장 기대감이 왜 꺾이고 있는지도 이 역시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흐름일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중국 이야기를 하면 우리 걱정이나 하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100% 등장하는데요. 지금 억지로 가리고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이 경제 문제든 사회 혼란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걱정해서 중국 상황 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중국 경제가 나빠지냐 어떠냐를 넘어서 현재 중국 경제 체제가 변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